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아이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종전을 기대했는데 석기시대가 나왔어요. 오늘 시장 말이에요. 너무너무 좀 아픈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사실 어제 지난주랑 똑같은 그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뭐 급등하고 이 길에 추가 급등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하방으로 이제 내려꽂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번 주도 똑같은 흐름이 전개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트럼프 연설에서 특별히 기대할 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이제 생각지 못한 또 이슈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급반등 강하게 또 우리가 며칠 동안 눌러냈던 거 어제 같은 경우 한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 엎어버리는 흐름이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은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걱정하지 마시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습 효과를 보시면은 학습 효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밀릴 때마다 또 줍줍하자. 오늘의 전략 다음 주 위에서 또 줍줍하자. 강한 또 상승이 있으면은 중간에 노이즈로 또 밀렸다가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박스권이 계속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박스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 2, 3주, 길게는 4주면 끝난다고 분명히 시장에서 다놓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 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4월인데 불구하고 또 2, 3주를 우리가 또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답은 하나죠. 밀릴 때 줍줍 분할 매수를 하시고 급등했을 때 또 매도 익절 전략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면 현재가에서 조금만 내가 사는 매수가에서 조금만 밀린다 싶었을 때 손절을 쳐버리고 현금을 주시면은 이 길에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마 알미늄이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가고 어제는 다 돌려냈다가 오늘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급등주 끝까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잘하는 방법 이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들어가면요. 자, 기대가 슈크로 변해버렸죠.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 급등하고 덕분에 대성에너지도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느냐 마느냐. 자,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전 소식이 전해진다면 유가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대성에너지도 11,000원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에너지가 없다. 다시 10,000원 언더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가 1,500원 이상 갔다가 1,500원에서 내려올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1,500원 이상 갔을 때 우리가 1,500원 이상에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1,500원 내려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하호호가 아니라 다시 1,500원을 위로 돌파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빅스 지수가 30 이상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를 생각해야 되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빅스 지수가 다시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인즉 아직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좋다고 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 게 아니라 변동성이 계속 있는 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매수 또 내려왔을 때는 위에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시면은
지금 이 어려운 구간 2, 3주 잘 버티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수익 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은에서도 고유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유가로 인해서 오늘 장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장 초반에는 시장이 또 5G 뭐 통신 장비 쪽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보여졌다면, 그래도 장 막판까지 통신 장비주들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장이 다시 복구됐을 때는 KMW나 솔리드, RFHIC 등등등 통신 장비 쪽이 다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밀어낼 때마다 뭘 잘 보자, 5G를 잘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장 중에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하나죠. 우리가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좋은 시장이었다면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주들까지도 쌍끌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 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짙으면서 오늘 내려가서 또 그 에너지가 다음 주까지 나올지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시장만 무던하다면 이전에 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될 건, 유가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주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여주고,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밀어낼 수도 있지 않나요? 테마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고유가 시국에 맞춰서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니오는 무려 70% 급증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춘절이 있어서 뭐 약간 좀 더 팔리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유가 시국에 자동차 바꿀 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중고 자동차, 전기차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난달인가요? 한 40% 중고차,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 쪽, 물려도 그런 쪽에선 살아남을 길이 있다. 또 2차 전지 쪽도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아랫단, 오늘 LNF가 대장인데, 자, 그 아랫단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도 많은 힌트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의 단서들 여러 개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3거래일 연속해서 좀 급락이 쏟아지고 있는 삼천당제약입니다. 보유자분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삼천당 제약을 제가 이날 빨간본 양봉에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린 게, 지금 고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치 이상 100만 원 위에서는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또 이제 실망스러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사실 D&D 파마텍은 경구용 치료제도 있지만은 또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부분도 있고 주목을 받았지만, 삼천당 제약이 가면서 D&D가 조금 주목을 덜 받은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D&D하고는 삼천당하고는 다르게 보셔야죠. D&D는 5월 조직 생검 전에 기술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딱 밝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은,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물살을 타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이 내용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오고 이 또 관련해서 당국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지자마자 추가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고 있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낮 1시 15분 방송에서 절대 이 종목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까지 18%, 오늘 장중 20% 이상 빠졌습니다. 무려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나와 주었는데 자 이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다.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날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 절대 하지 마시라. 오버슈팅 나왔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빠지는 종목이라도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반등이 하한가를 갔다가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20% 초반까지 올립니다.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 반등이고 그다음 세력들은 여기서 팔고 나옵니다. 하한가에 받은 물량을 다 떠안아서 10%만 올라가도 그죠? 얼마나 큰 시세가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빠지고 난 뒤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했다가 들어 올리면 거기 10%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주가도 굉장히 높은데 또 물량도 10만 주 하면 굉장히 큰 거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꽂아버리는데 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바이오가 또 3천당 제약이 또 이렇게 폭락하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뒤에 어제 반등이 이유 없이 폭락한 종목들 반등이 강하게 또 나와주었는데 오늘도 3천당 제약이 빠지면서 또 이유 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종전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대우건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대우건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보시면은 이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이때 여러분들께 이제 목요일에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급등주 패턴이라서 자, 1차적으로 이 길에 20%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셨다면 시가에 진입을 하셨어도 충분히 10% 이상 급등주 패턴에서는 시가 매수죠.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었고요. 또 밀어내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맥점에서 매수를 타점 매매를 했다라면 1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이날 시세가 또 10% 나오고 옆으로 이날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이 전개되면서 주가가 또 밀어버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10% 뺐다가 이 길에는 바로 27%, 어제 같은 경우는 28%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 어제 기관, 외인 함께 쌍끌이 매수해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2만 원 이상 상승 돌파 가능했는데 오늘은 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차익 실험뿐만 아니라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자, 우리가 종전이 안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분할로 차분하게 모아가시면서 다음 파동을 노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날 오늘 같은 경우 저점에 밀어내면서 살짝 아래 꼬리 달리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 자리까지 15,000원까지 또 밀릴 수 있고요. 15,000원에서 밑으로 밀리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더슈팅이라고 있습니다. 언더슈팅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래 꼬리가 달릴 수 있다 없다? 아래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물론 이렇게 빠지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돌려낼 때는 떠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0%씩 빠지고 난 뒤에 시장이 아침에는 단전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미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가가 무려 얼마로 시작을 하느냐. 이날 종가가 분명히 15,550원인데 근데 불구하고 이날은 시가가 16,880원. 그럼 거의 10%까지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사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0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14,000원까지 빠져준다면 분할 매수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급등하는 걸 노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꺾인 게 절대 아니다. 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흐름도 좋았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또 이제 회담 소식으로 인해서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 자, 이렇게 낙폭이 크게 또 밀린다면 두세 번 시장이 안 줄 때 계속 밀린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패턴이 바닥에서 양봉이 또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급등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꺾인 거 아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밀릴 때마다 접근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아이린유언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상승률 탑5 종목인데요. 신성 ENG 목표가 달성하고도 62.9%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토목큐브와 D&D 파마텍, CS윈드와 현대 BNG스틸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게요. 지난달이죠. 이제 3월 6일인데요. 무려 90% 수익률을 낸 센서뷰부터 점검 받고 갈게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 자, 센서뷰도 이제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뷰를 우리가 이제 2,400원에서 2,450원에 잡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 쉬었다가 또 상한가. 예, 상한가 말지는 못하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었죠. 또 밀어내면서 또 13% 급반등해주는 이날 또 급등해주고 이때 또 저점에서 또 반등해주고 차트가 좀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또 19% 급등이 나와주고 이때 13% 이날 19% 어제 같은 경우도 센서뷰가 무려 25%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다 돌려내버렸죠. 자, 시장이 안 좋아서 돌려냈을 때는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하다.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으로 많이 탄력을 잡고 갔고요. 두 번째는 천궁2에 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LG 넥슨이 어제장 상한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 주가가 같이 함께 또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오늘도 다소 거래량 없이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밀린다면은 다시 또 대우건설처럼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종목 더 점검 받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3월 24일에 점검해 주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이 종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다소 아쉬운 게 이 자리에서는 좀 약간 천천히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또 이제 급등주 시간인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다면은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종목을 좀 드렸고요. 또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우리가 이때도 이제 상한가 또 이때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 이 길에 바로 16%, 17% 가까이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을 안겨줬는데 자,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또 반등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 13% 급등해주는 좋은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 종목이 안 가느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가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K 엔비디아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리벨리온 K 엔비디아 투자 첫 번째 대상으로 리벨리온을 낙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의 동사가 투자를 600억대 투자를 하면서 리벨리온 관련주로 동사가 움직였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 두 번째 스피어X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스피어X에서 일정 얘기, 스케줄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11%, 12%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밀어낼 때마다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점 맥점에서 좋겠죠.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아이린유언 공략주 만나볼게요. 오늘 TSI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도 좀 약간 안전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안전한 종목이라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쉬는 자리에 그런 종목이 아니라 편안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는 TSI, TSI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LNF 잘 가던 시절에 다시 한번 LNF가 잘 가는 시절이 왔습니다. LNF 하면 짝짓기 종목이 세로닉스입니다. 그죠? 세로닉스. 근데 세로닉스는 급등이 나오고 전고점 부근에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장 만약에 밀린다 그랬을 때는 세로닉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서 세로닉스 말고 TSI를 가져왔는데 TSI는 일단 2차 전지 믹싱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F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자, LNF 배터리 믹싱 공정 장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LNF가 또 삼성, SDI, 테슬라 같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동사도 만약에 증설 이슈가 나온다면 동사 주가가 바로 한 방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좀 편안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500원, 목표가 5,500원 1차,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린 위원과 함께했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